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테슬라 월가 국제 미국 현지 소식까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CPI, PPI 경제지표를 앞두고 그 다음에 블랙아웃 딱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연준 위원들이 시장이 계속 눈치 보면서 지키는 모습, 눈치 보면서 섣불리 매수로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아침부터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끝나기 한 30분 전부터의 테슬라 모습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 기어코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난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도 0.24%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막판에 끝날 때 끌어올리는 모습은 바로 오늘 하루 종일 흘러내린, 즉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일종의 이제 패닉셀 관점으로 본다면 팔 인간들은 다 팔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2차 상승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막판 테슬라가 이렇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자, 양전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400불짜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온 리포트는 450불, 50불 더 얹어서 450불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소식, 자, 장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오면서 테슬라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낸 곳은 CFRA라는 곳인데요. 자, 이곳의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기존에 375불에서 450불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 또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쪽의 IB들은 2026년 PE 120배를 기준으로 12개월 목표를 375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대선 이후 급등했으며 자율주행 관련 야망이 현실이 되어감에 따라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FS 버전 13은 경로 끝에 자율적으로 파킹, 주차하고 주차된 위치에서 FSD를 시작하는 기능과 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이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받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탁월한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전환팀 구성원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것이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말했는데요. 테슬라의 2025년 매출의 성장은 전기차의 재고 과잉,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건 좀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인 자율주행 관련의 이 긍정적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악조건들을 무릅쓰고 다 봉쇄시키고 상쇄시키고 테슬라의 상승을 여전히 이어가게 만드는 원인이다,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375불에서 450불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테슬라 소식은요, 도이치뱅크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죠, 도이치뱅크에서 자, 회사의 투자자 관련 책임자와의 회의 후에 발표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가 회사 소유의 차량대를 운영하고 안전을 위해 인간 원격 운전자의 지원을 받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여전히 내년 상반기에 저렴한 차량을 출시하고 다른 모델은 연말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은행은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메모를 공개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 메모지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년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올해 초에 이미 그 목표를 정했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안전 및 중복성 목적으로 적어도 초기에는 어떤 유형의 텔레오페라가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경영진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전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개발된 승차 호출 앱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이치뱅크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3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네. 오늘 종가 기준이 300 지금 90불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서야 375달러 하면은 뒷북 치는 거겠죠. 도이치뱅크가 조금 이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오늘 증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다우는 마이너스 0.54, 나스닥은 마이너스 0.62, S&P 500은 마이너스 0.61,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50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피바다장, 참 안타까운 장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투더먼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 정말 신고가를 딱 찍었어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끝나기 2시간 전에 반등이 들어왔지만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쭉 무슨 한겨울에 스키 타듯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주에 CPI 발표를 앞두고 일단 매수의 거인들이 안 그래도 12월은 리밸런싱하는 달 때문에 무리한 매수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 CPI 좀 보고 다음 주 FOMC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경계 심리가 시장을 누르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악재가 터졌어요. 야, 이 중국이 분풀이를 엔비디아에다가 해댔는데 자, 요 소식 겸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사상 최고 행진을 멈추고 0.6% 안팎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는 전날 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3대 지수 하락을 재촉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지난달 다우존스 산업평균에 포함되면서 S&P 500, 나스닥 등 주요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엔비디아가 2.6%가 급락했거든요. 2.6%가 급락하면서 혼자만 급락하는 게 아니라 지수들을 다 자꾸 끌어내렸습니다. 와, 참말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함께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중국에서의 반독점 조사가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이런 와중에도 막판에 또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오늘 저점 대비 이 테슬라는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테슬라 여러분 저희 미진놀이 뭐라 그랬습니까? 테슬라 단기적인 풀백은 올 수 있지만 상승은 이제부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것 좀 더 저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7 가운데 애플이 두드러진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애플. 그렇죠. 오늘 애플이 모처럼 사가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61% 상승한 3.91달러로 246.75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구글이 양자 컴퓨터 실용화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를 해소했음을 보여주는 논문을 네이처지에 올리면서 양자 컴퓨터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은 0.49% 오른 175.37달러로 마감했지만 경쟁사들은 급락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하면 대표적인 대장주가 어디죠? 아이온키죠. 자, 아이온키는 오늘 9.82%가 폭락한 9.82%가 폭락한 34.24달러로 추락을 했고요. 콩콩 컴퓨팅도 5.80%가 급락한 7.47달러로 미끄러졌습니다. IBM도 3.38%가 급락한 23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 안에 구글도 들어가고 IBM도 들어가고 아이온큐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이런 돈 되는 기업들이 이거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가 소식은요. 자,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이 승리하고 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중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반등 기대감도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에 경기 부양을 시사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 원유가 내년 1월 물이 1.17달러 상승한 배럴당 68.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유나이티드 헬스 CEO를 새벽에 뉴욕 한복판에서 빵 권총으로 살해한 용의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디서 잡혔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처먹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예쁜 말 쓰려고 하는데, 야,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태연하게 이렇게 햄버거를 먹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참 맥도날드는 이제는 하다 그런 걸로 유명해지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레오가 허쉬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요것 때문에 허쉬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레오, 리치 크래커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형 제과업체인 몬덜리즈가 오레오의 본 모기업이죠. 자, 유명 초콜릿 제조업체인 허쉬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통해 보도를 전격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몬덜리즈는 최근 잠재적 인수 합병 논의를 위해 허쉬 측과 예비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1조 원에 달하는 공룡식품 업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에 몬덜리즈의 시가총액은 840억 달러, 약 120조 원이고요. 허쉬의 시가총액은 350억 달러, 약 50조 원. 약간 반 정도 되네, 허쉬가. 그렇죠? 자, 몬덜리즈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허쉬를 230억 달러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지만 허쉬가 장난해? 우리가 이렇게 싸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죠. 자, 미국의 제과업계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과 매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 환경이 악화는 대형 업체들의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을 했는데, 한번 허쉬 주가 볼까요? HSY입니다. 티커 허쉬. 요즘 허쉬 와우 10.85%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근데 요즘은 뭐 허쉬가 들으면은 좀 열받을 얘기지만 허쉬는 환불 가지 않았나? 그렇죠? 요즘은 허쉬는 환불 갔고, 예, 요즘 고디바 아닌가요? 초콜릿 하면 고디바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 초콜릿 하면 고디바. 여러분들 이제 초콜릿 중에서도 당이 있거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블랙 초콜릿을 다크 초콜릿이라 그러죠. 그 초콜릿을 먹어야지 설탕 듬뿍 들어간 초콜릿 먹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UBS CEO가 증시는 내년에도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야, 지난 주말에 우리 미준호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하네? 미준호를 듣고 있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한 발 앞서서 저희가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해 드렸는데, 이제 뒤이어서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미준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자, UBS CEO는 증시는 내년에도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동성을 이어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변동성을 이어간다. 네, 럭비공 장세처럼 어디로 시장이 튈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JP모건은요, 중소형주가 전 세계적으로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JP모건의 에드와르도 중소형주 전략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이렇게 큰 데는 이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중소형주가 전 세계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와우. 자, 트럼프는 중소형주가 계속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게 해주는 촉매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약한 수익 성장, 금리 상승, 임금 인플레이션 등 중소형주가 지난 2년 동안 부진했던 일시적인 이유들이 지나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중소형주가 항상 가져다 주었던 보상을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미준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5년에 새롭게 선별해서 전해드렸죠. 지난 주말에 2025년에 미준홀의 포트폴리오, 여기에 이제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첨가돼서 저희가 지금 20종목으로 시작하는데 40종목까지 지금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자, 웰스파고도 내후년까지 증시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더. 자, 오펜하이머가 S&P 500 지수를 내년 말에 7,100까지 전망했다는 소식인데 왜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냐면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 항상 시장은 뒤통수를 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시장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미주노 공부방 수시 모집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자, 올해 공부방 6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연말이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요즘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최종 마감이 끝나자마자 막 지원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영상 여기 보시면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우주 7기라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일단 정말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리딩 그다음에 뭐 내동매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장이 좋아도 수익을 내고 나빠도 수익을 내고 특별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내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변동성의 끝판왕, 방향성을 잃어버린 변동성의 끝판왕. 여러분 이 얘기는 저희 미주놀에서 올해 내내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정말 신이 내린 원아웃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증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실전에 대한 갭이 있거든요. 그 갭을 좁혀가는 곳이 바로 공부방이라 보시면 되는데 스터디 그룹 아시죠? 여러분 주식 투자는 참 외로운 투자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뭐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미주놀 팀장한테도 배우시지만 여러분의 동기들과 함께 그쵸? 공부할 때 정말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고 때로는 서로 멘탈을 또 북돋아주고 긍정적 도전과 자극을 주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 들어오신 우주 6기를 보면 진짜 한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들을 함께 나눌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미주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이 디스코드의 공부 자료들 정말 엔비디아급입니다. 엔비디아급이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공부방 지원하기를 원하시면 제대로 한번 주식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 보이는 공부방 지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바쁘지 않으시면 한번 좀 해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고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독을 하고 들으셔야지만 알림을 꾹꾹 눌러주셔야지만 저희가 미국 현지에서 생생한 정보를 필터링을 거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